안녕하십니까.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오늘은 시장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역시 700선을 좀 수성을 해줬습니다. 많진 않게 다행히 빠지진 않았고요. 많이 빠지진 않았고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산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뭐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개인이 팔고 외인과 기관은 사들였다 말씀드리면 되고, 그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죠. 미중무역 협상이 29일이라고 알고 있는데, 이제 그때에 정확히 좀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나와야 조금 더 그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북미 간에도 어느 정도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 좀 더 우리 시장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,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 그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그 한 5종목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남성, 국일제지, 현대바이오, 이트론, 셈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먼저 남성입니다. 이게 남성 일봉입니다. 그죠? 이때 이제 남성이 아마존 관련해서 이슈가 15일인가요? 그때 제가 나온 걸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급등을 2번을 했어요. 그리고 음봉이 뜨고 나서부터는 근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. 횡보를 하다가 보시면 이제 오늘은 그 5일선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주면서 불린점에도 상단에 위치를 했습니다. 외인이 좀 많이 팔았죠. 지금 어찌됐건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이 그림을 해놨어요.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시나리오는 2가지겠죠. 하나는 얘가 이 음봉이 떴던,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이 음봉이 떴던 이 부분을 어찌됐건 종가 기준으로 내일 이렇게 이 정도 선, 한 반 정도 선 있죠. 한 4,500원 정도 선에서 멈춰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, 그야말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일 갈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되는 그림이 가장 좋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주면서 강하게 갈 수가 있고, 금요일까지는 최소한.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중간 정도 라인 있잖아요. 이 정도 라인을 올라가면서 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, 그게 아니고 밀려버린다고 하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선은 오전 중에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온다고 하면, 물론 갑자기 오전에 갭 뜨면서 시작하면 들어가시는 건 절대 지양합니다. 물론 장중에 좀 빠지고서 조정받을 때 좀 저점이 확인되면 들어가시면 모르겠지만, 장중에 갑자기 갭이 떠지면서 시작한다고 하면 좀 지양하고요. 이게 만약에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시세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빠지다가 뭐 저점이 좀 확인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, 그때는 저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그 위에 이평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평선들 밑에서 계속 이제 22평선, 62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밀렸는데,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정배열로 지금 그림이 거의 가고 있어요. 딱 지금 122평선 깔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변곡의 그림, 이 변곡점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평선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,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시작하면 정배열로 가는 그림이라,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정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52평선, 22평선, 62평선, 122평선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바뀌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참 일봉상으로는 그림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좀 자금 있으신 분들은 남성 유심히 좀 보시고, 조금 그 초반에 너무 빠지지도 않고 또 너무 높게도 뜨지 않으면 적당히 좀 잡으셔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좀 빠진다, 초반에 약간 좀 빠진다 싶으면 그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토캐스틱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지선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 좀 들어가셔서 한 번쯤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차트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.
근데 또 뭐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뭐 이슈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림이 상당히 좋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현대바이오입니다. 현대바이오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주식이라는 게 이 보통 보면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요. 제가 뭐 앞선 동영상에서도 현대바이오가 어떤 이슈, 어떤 뭐 암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뭐 백신을 개발했고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한번 시세를 또 주고요. 여기도 또 여기도.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터치해 주는데 밀리잖아요.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윗꼬리 달고 밀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시세가 안 나올라나 보다.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정말 하단까지 빠지고 나서 분명히 여기 윗꼬리 달고 빠졌어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참 정말 어려운데 이래서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이거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, 이거를? 다만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. 빠졌는데 거래량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. 이 정도 거래량밖에 안 나왔잖아요. 조금밖에, 아주 조금.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선에 있는 거래량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많이 터진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단순히 생각해도 내일 당연히 갭으로 떠서 시작하겠죠. 그게 근데 갭 떠가지고 상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.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호가창 들여다보시고 하시면서 이게 계속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죠. 뭐 스윙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쭉 가지고 계신 거지만 이게 고점을 뚫었으니까 계속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. 지금 뭐 더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신 이 고수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이게 참 예측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. 뭐 이거에 투자하자 이런 개념보다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리고서도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차트로는 빠질 수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돌려 세우면서 간다.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역시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내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익절하고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보유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. 혹시라도 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장에 들어가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. 내일 장중에든 언제든 조정을 받거나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.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남성이 좀 자꾸 끌리네요. 이게 5,000원에서 물론 밀릴지라도 5,000원에서 여기서 밀렸잖아요. 그죠? 한 번쯤 더 다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. 근데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 걸쳐서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, 이트론입니다. 이트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모르겠네요. 이게 좀 저는 이 큰 이 장대 음봉에서 피레침을 달면서 장대 음봉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온 요거를 좀 보면서라도 그래도 이게 계속 5이평선을 지켜주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계속 걸쳐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. 일부 수량을. 근데 오늘 좀 음봉이 떠지면서 한 7% 정도 빠졌거든요. 다행히 근데 이 5이평선에 걸렸습니다. 걸려서 내일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. 근데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, 안 나와서 더 밀려버린다고 하면요 저는 좀 요건 정리를 좀 할 생각이에요. 안 나온다고 하면 거의 이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보는 건데, 그러면 제가 산 금액 대비 많이 빠지는 거라서 요거는 제가 만약에 내일 조금 요 정도 선, 그러니까 한 그래도 240원에 30원 35원 사이 정도에서 버텨주면 모를까 더 빠져가지고 쭉 내려가 버린다면 이 종목은 조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이 거래량 보시면 어찌됐건 오늘 많이 거래가 안 이루어졌죠. 거의 거래가 조금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음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매물을 부른 어떤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
이게 그러니까 뭔가 정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막 그게 커져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막 이런 정말 위험한 음봉은 아니라서 보유를 했습니다. 아니었으면 뭐 손절했을 텐데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. 이 종목도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, 이거를 뭐 제 견해지만 오로지 제 생각이지만 이게 아주 많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,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는 거를 나름대로 설정하셔야 되겠죠. 저는 한 그래도 한 235원 정도까지는, 오늘 제일 밑에 빠졌던 235원 정도, 36원 정도까지는 저는 보유할 생각입니다. 저는요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. 국일제지 먼저 말씀드릴게요. 국일제지는 오늘도 어쨌든 많이 빠졌네요. 이만큼의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어요.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들은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띄울 때 엄청나게 거래량이 나왔었고요. 여기 보시면 그죠?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는 거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, 다른 종목들도 보통 보면요, 뭔가 세게 가려면 이렇게 거래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터져야지 가는 게 맞아요. 제 생각엔요. 근데 이 국일제지는 이때 많이 거래가 터지고, 그죠? 아이고, 이때 많이 거래가 터지고 쭉 올렸죠. 또 이때 어쨌든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,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. 예전에 비해서는. 이만큼의 큰 거래량이 의미 있게 나와줘야지만 어떤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다고 보시면,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정말 이만큼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음봉이었다 그러면 정리하거나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,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, 그리고 제가 여기 계속 이제 그동안에 방송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, 이 3,500원 정도 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. 박스권. 요 안에서 지금 계속 돈단 말이죠. 요 박스권에서. 그럼 이 박스권 하단에서 좀 잡으셔가지고 뭐 올라갈 때 팔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거나,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불타기를 해서 가지고 계시거나, 아니 그냥 가지고 계시거나 그냥 팔아버리시거나 뭐 할 수 있겠지만,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시세를 줬다가 또 밀리고 줬다가 밀리고 이러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무턱대고 파실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, 제가 국일제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뭐 시세를 줄 겁니다,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, 이 고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금액이 높으신 분들, 저도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. 그런 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저라면 3,500원 선이 강하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리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할 겁니다. 요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,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계속 요 박스권 내에서 어쨌든 줬다 밀리고 줬다가 밀리고 계속 지금 줬다 밀리고 올라갈까 쳐마다 또 밀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.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. 아무도 모릅니다, 이거는. 그죠? 어떻게 될지는. 그렇지만 요 박스권 내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. 4,200원, 100원대에서 3,500원 정도 위로, 4,100원 언더, 4,200원 언더에서 3,500원 정도 업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요.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서 수익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, 그렇게 좀 참고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셈코 말씀드릴게요. 셈코는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는데, 어제도 말씀드렸었나 싶은데, 이거 있잖아요. 여기 2만원 선이 깨지면 답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이게 깨지면서 보시면 이게 3분봉상으로요, 이게 오늘 오전 한 9시 10시쯤입니다 이때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 이평선을 뚫지를 못하고 밀리면서 계속 2만원 선까지 있어줬어요. 왜 있어주느냐,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2만원 산이 여기서 지금 계속 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.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계속 어쨌든 올렸다가 밀리고 이런 금액대이기 때문에, 이 금액대가 어쨌든 좀 중요한 거예요, 나름대로는. 여기서 제가 보기엔요. 근데 그 금액대를 계속 분봉상으로 지켜주다가 이게 지금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맥을 못 추고 빠져버려요. 여기가 이제 물론 저점이긴 하겠지만 다시 올라갔다 다시 또 저점까지 밀려버려요. 여기 저점까지 16,900원이 뭐 일봉상으로는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네요. 16,000원 이 정도쯤 되나요? 예.
이 정도까지 밀렸네요. 요 여기까지, 여기서 이 양봉 뜬 요 정도 라인업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해줬어요. 저는 어제 여기서 올라갔으니 혹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말씀드렸지만 밀렸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대시세를 주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5천원부터 7배 올렸잖아요.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매동도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인데요. 어찌됐건 요 정도 선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 2만원 선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. 저는 반등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밀리더라고요. 조금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쭉 밀렸잖아요. 이제는 16,600원 선이 지켜주면서 횡보를 타거나, 아니면 뭐 갑자기 반등해서 2만원 선을 깨고 올라가 주거나,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줘야만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쭉 밀릴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지지선 혹은 저항선을 지지할 때 이 정도 지지하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버텨주니까 좀 더 버티겠다. 갑자기 반등하는데 뭐 2만원을 뚫었네. 그러면 그 2만원은 원래는 저항선이었지만 다시 지지선이 되면서 버텨주는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, 요 종목은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3일 연속 지금 음봉이 떠버렸기 때문에, 장대 음봉이 힘드시겠지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손실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등할 때 조금씩 원래 팔고 나오면서 손실폭을 그나마 줄이고 정리하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손절 못하고 고점에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조금씩 조금 뭐라고 할까요? 조금씩 이제 그 매도를 하시는 관점을 한번 좀 어떨까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워낙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단 몇 프로라도 빠지면 이게 팔기가 정말 어려운데, 굉장히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입니다만, 어찌됐건 그래도 계속 물려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이 16,500원 정도가 좀 지지되는지 보고서 다시 한번 내일 저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참고만 하시고요. 어찌됐건 이번 주면 강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없어지겠네요. 그 미중무역 협상도 그렇고 북한 관련해서 미국이 좀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나오느냐도 없어질 텐데, 그렇게 나고 다음 7월은 휴가철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수익 보시는 한 달이 저도 되길 바라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좀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